안녕하세요. 벌써 7번째 시간인가요? 이제 캐리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스트레치하고 그리고 오브젝트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스트레치는 약자는 S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S 빨간색 쓸게요. S. 그래서 S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지금과 같이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나와요. 지금 S 엔터까지 한 거예요. 이제 오브젝트나 오브젝트를 형성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의 엔드 포인트를 넣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오브젝트를 누르려고 했는데 제가 오브젝트의 엔드 포인트나 엔드 포인트를 누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누를 거거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자, 요 코너 있잖아요. 요 코너를 이제 잡을 거예요. 이 스트레치는요, 오브젝트를 잡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오브젝트의 엔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그 오스넷 배울 때 뭐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요런 포인트들 있죠. 요 엔드 포인트. 요걸 잡으셔야 돼요. 삼각형 요거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서 가면은 이렇게 엔드 포인트가 나왔죠. 가운데는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나왔죠. 삼각형 구간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각형 구간의 엔드 포인트만 잡으셔야 돼요. 자, 스트레치. 자, 여기 라인으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사각형 엔드 포인트가 나오죠. 여기 스트레치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드래그해서 잡고, 자, 지금 오브젝트의 엔드 포인트를 잡았죠? 그다음 뭐 하라고요? 엔터 치시라고요. 엔터 치세요. 그러면 다시 베이스 포인트하고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누르라고 나왔는데 지금 스페시파이 베이스 포인트 해서 지금 현재 위치를 정하래요. 그래서 아무 데나 여기다 찍어줄게요.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를 찍어서 여기로 갔거든요. 요거의 변위만큼, 변한 양만큼 얘가 이렇게 찢어져요. 다시 해볼게요.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이번에 직교 좌표기 킬게요. F8 이용해서 스트레치 엔터. 그리고 오브젝트 형성을 할 건데 여기 엔드 포인트 하나 잡을 거예요. 엔터. 그리고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를 잡아서 우측으로 이렇게 해서 늘려줄 거예요. 다시 스트레치 잡고요. 이쪽에 오브젝트의 엔드 포인트를 잡고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이번에 베이스 포인트를 누르고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대신에 우리가 방향만 줘요.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500만 올려줘 하면 500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해 가시나요? 다시 계속 반복해야겠습니다. 렉탱글 그려놓고요. 자, 이 사각형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해서 500을 늘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스트레치 이쪽하고 이쪽을 같이 잡아주세요.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우측으로 500 하면 500만큼 이동해요. 이제 실제 치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3200에 1600짜리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자, 치수선 하나 딤 스케일을 통해 가지고 15로 잡고 우리가 여기다가 치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엄마 잘못 넣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1600에 3200이에요. 2200으로 만들고 싶어요. 2200인데 이번엔 이쪽을 잡아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1000을 줄여서 요쯤 되게 하는 여기가 2200인 사각형을 만들고 싶어요. 그때는 스트레치 이쪽의 코너를 자 좌측에서 우측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잡아야 돼요. 스트레치는 무조건. 자 해볼게요. 스트레치 좌측에서 우측으로 잡으면요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이게 안 들어와요. 1000 안 들어와요. 스트레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잡았을 때는요 잡혀요. 그리고 넣었을 때 오른쪽으로 1000 이렇게 옮기시면은 스트레치가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잡을 때요 스트레치로 이 딤선에 여기만 잡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잡으면은 지시선도 같이 쫓아와요. 네. 스트레치는 지금 얘도 보시면은 얘도 포인트가 엔드 포인트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이쪽 두 개만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지시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시선이 이렇게 잡으면 요 점하고 요 점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천 하면 이 선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천. 근데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치를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외우세요. 스트레치에 모든 엔드 포인트를 넣으면 그거는 무브의 명령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스트레치에 전체가 들어가고 나서 500 하면은 그냥 무브랑 똑같아져요. 한마디로 스트레치는 엔드 포인트 넣지 않은 점은 그냥 딱 고정 앙카링을 시켜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찢는 기능이에요. 이 스트레치가 찢어내자 이렇게 우리 스트레칭 하잖아요. 그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스트레치를 하는데 모든 점을 다 잡아놓잖아요. 그래서 땡기면은 그냥 다 같이 이동해 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치 한쪽 코너를 넣어서 500을 늘릴 수도 있고 이쪽을 다시 잡아서 500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스트레치를 잡아서 여기를 이렇게 늘리셔야 되는데 스트레치 잡고 여기를 잡으면은 안 가요. 보이시죠? 스트레치로 이쪽에 엔드 포인트, 이쪽에 엔드 포인트 이렇게 잡고 오브젝트 형성을 딱 해줬어요. 그럼 안 가요. 왜냐면은 이게 이 선이 전체가 가려면 이 미드 포인트까지 같이 잡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같이 잡으셔야 돼요. 내가 아래쪽을 이 선을 아래로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옐로우로 표현을 할게요. 블루, 블루, 블루. 갑자기 안 먹네. 블루. 자, 요 코너하고 요 코너를 잡는 게 아니라요. 이거 이렇게 해서 요 두 군데를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스트레치 여기를 따로 잡아서 내리시면은 한쪽만 내려가요. 네, 스트레치 여기를 다 잡아서 이렇게 내리면 다 같이 내려가요. 그 점 이해하셔야 되고 자, 이 라인 이렇게 우리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익스텐드 해가지고 이렇게 늘리고 익스텐드해서 이렇게 늘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바쁠 때는 그냥 스트레치 이쪽을 잡아서 이쪽으로 늘리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잡아서 늘리고 트림으로 전체 잡은 다음에 펜스로 이런 식으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치라는 기능도 결국 손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치 좀 연습을 하시고요.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는데 원은 스트레치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원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모든 거리가 같은 선이잖아요. 점들의 모임. 근데 요 한 점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늘어나진 않아요. 대신 아크는 늘어나죠. 아크는 아까 3분하고 똑같이 이쪽에 엔드 포인트가 있고 이 엔드 포인트를 잡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치로 이렇게 잡아서 늘릴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어떤 선문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머지 기능들은 본인들이 한 번씩 오브젝트를 형성해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브젝트의 형성으로 들어가기 전에서 우리 그 캐드 명령어의 주어 그 오브젝트의 동사 형식이라 할까요? 어머 밑에 오브젝트가 없어. 오브젝트의 형성.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부터 다른 데서 잘 안 가르쳐주는 얘기 할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만듭시다. 캐드에서는요 오브젝트에 대한 명령어가 있고요. 오브젝트나 츠의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진짜 뭐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자. 딴 데서 듣지도 못했던 소리.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오브젝트의 명령어를 먹는 애들은요 오브젝트를 잡고 나서 엔터를 안 쳐요. 오브젝트나 오브젝트를 잡는 애들은요 오브젝트 하나를 잡든지 여러 개를 잡고 나서 엔터를 쳐요. 요게 엄청난 차이예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 치는 것과 치는 것. 자, 일단은 오프셋 같은 명령어 한번 볼게요. 오프셋 같은 명령어는요 오프셋은 오프셋 하고 나서 우리 간격을 준다고 했죠. 100mm로 늘려주세요. 해놓고 나서 얘는 셀렉트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누르는 순간 오브젝트가 형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쪽 간격으로 이제 데스티니 이제 방향만 주죠. 디렉션만 이쪽으로. 이걸 잡아서 위쪽으로 오브젝트를 이렇게 형성해요. 근데 카피 같은 명령은 어떻죠? 같은 명령어로 100을 올릴 건데 지금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나와요. 이거를 제가 오브젝트라 하거든요. 오브젝트라고 하지만 하나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하나 잡은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오브젝트 내가 요거 하나 잡은 거를 명령을 끝내줘야 되잖아요.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그때는 엔터를 한번 치든가 스페이스바를 한번 쳐야지 다음 명령은 베이스 포인트로 넘어가요.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 잡고 위로 올리고 100으로 올리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명령어들이 그래요. 자, 필렛 한번 해볼게요. 필렛 해가지고 라디우스를 0으로 줄 거예요. 근데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나와요. 여러 가지 명령어를 여러 가지 선문을 같이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셀렉트 오브젝트 하나 누르고 엔터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나올까요? 이제 다시 필렛 라디우스 0 그거 적고 나서 셀렉트 오브젝트 이제 세컨드 오브젝트라고 나오죠. 지금 첫 번째 first 오브젝트를 누르면서 스페이스를 치지 않았는데 두 번째 걸 누르라고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것도 누르면 이미 오브젝트를 잡아가지고 끝난 거예요. 다시 다른 명령어 한번 써볼게요. 여태까지 배웠던 게 뭐가 있을까? 그 선분을 긋는 이런 거는 그냥 객체 형성이라서 그냥 찍으면 넘어가요. 오브젝트를 만드는 애들이잖아요. 서클 그냥 누르면 그 상태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오브젝트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객체를 생성하는 그 커맨드들이고 이제 요것들을 이제 편집하는 거. 트림에서 보실게요. 트림에서 보면은 두 개를 했어요. 트림 딱 눌렀을 때 얘는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나와요. 그래서 트림 오브젝트 하나를 누르고 더 누를래? 끝내고 싶으면 그냥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오브젝트 형성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를 오브젝트, 세컨드 오브젝트를 누르라고 나와요. 그래서 세컨드 오브젝트를 이렇게 하나를 끊어서 내고 셀렉트 오브젝트거든요. 지금 뒤에 명령은 어떻게 보면은 자 이렇게 선이 여러 개가 있어요. 트림, 셀렉트 오브젝트, 퍼스트 오브젝트 이렇게 잡았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세컨드 오브젝트로 넘어갔을 때 하나를 누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개를 이렇게 잡아서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트림은 첫 번째가 오브젝트 명령어고 세컨드 오브젝트가 오브젝트로 잡히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이걸 왜 가르치나 이러실 거예요. 이거 제가 알려드리는 이유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하고 합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하려는 이 강의의 지금 주 안점이 오브젝트가 참 특이해요. 오브젝트들은 여러 애들을 잡는 애라서 한번 오브젝트를 형성하면은 컴퓨터가 방금 전에 잡았던 오브젝트를 기억을 해요. 오브젝트는 기억을 하지 않아요. 오브젝트로 잡았던 애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로 방금 전에 카피하면서 요거를 이 명함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명함들을 오브젝트로 한번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요걸 풀었어요. 다른 명령어를 하는데 아까 전에 잡아놨던 오브젝트를 다시 잡아줘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걸 다시 잡아요. 보여드릴게요. 라인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카피를 하면서 얘랑 얘를 잡았어요. 지금 보이시면 얘는 잡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오브젝트 카피 명령어에서 오브젝트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형성할게요. 형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베이스 포인트랑 이제 데스티네이션 포인트는 아니면 방향각이나 거리를 줘서 이렇게 카피를 한다 했죠. 근데 여기까지 하고 그냥 끝났어요. ESC 누르고 나갔어. 자, 다시 보세요. 카피 명령어를 다시 칠 거고요. 셀렉트 오브젝트를 누르라고 나왔는데 자, 패스트, 프리비우스의 약자가 P예요. 그래서 P하고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래서 P 엔터를 치는 순간 방금 전에 잡았던 오브젝트가 잡혔어요. 자, 카피 해가지고 방금 전에 P 해서 요걸 요로 복사하고요. 근데 나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러면 move 해가지고 P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방금 전에
자, 오브젝트 잡았던 애고 얘는 이번에 오브젝트가 형성된 애죠. 그러면 얘가 잡혀요. P 해서 잡아서 다시 옆으로 빼셔도 돼. 아니야, 나 방금 전에 지금 오브젝트 지금 move라는 오브젝트로 여기 있던 걸 일로 옮겼잖아요. 근데 얘는 오브젝트로 방금 잡아놨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얘를 지우고 싶어. 그러면은 erase라는 명령을 통해서 erase 하니까 뭐래요? erase의 약자는 2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 네, erase라는 명령에서 select 오브젝트 나왔을 때 P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방금 애들이 잡혀요. 자, 오브젝트 잡혔죠? 그럼 오브젝트 형성하려면 스페이스바 누르면 끝난다 했죠? 누르면 지워져요. 이 명령어 지금 방금 알려드린 이 시스템은요, 오브젝트의 명령어에서는 해당하지 않고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명령어에서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내가 명령어를 누르는데 오브젝트를 잡을 때 땡땡땡땡 요거 잡고 나서 엔터를 누르는 애들이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이게 1번, 2번이라고 쳤을 때 2번 명령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오브젝트들을 잡았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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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자, 여기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했어. 막 복잡해졌어. 근데 방금 전에 잡았던 애 이제 못 찾잖아요. 처음 최초의 원본을 지우고 싶어. 아니면 원본을 자르고 싶어. 그러면 그냥 P를 누르면 된다는 게 아니라요. 오브젝트가 되는 명령어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명령어 예를 들어서 move라는 명령어를 들어가 보면 이제 select 오브젝트 다시 오브젝트를 잡으라고 나오죠. 방금 전에 잡아서 카피된 명령 말고 원본 있잖아요. 원본은 P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순간 방금 전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색깔 변했죠. 요렇게 요렇게 얘네들이 그냥 잡혀요. 뭐 요렇게가. 그래서 오브젝트 프리비우스로 다시 잡아왔잖아요.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얘네들이 이제 오브젝트가 다시 또 형성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move 오브젝트 프리비우스 오브젝트 잡았어요. 근데 이번에 오브젝트가 형성돼 지금 예전 걸 프리비우스로 잡아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요거를 두 개를 더 넣을 거예요. 그 스페이스바를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포인트로 넘어갔죠. 지금 move 명령에서 오브젝트가 한번 잡힌 거예요. 이때 다시 ESC를 눌러요. 근데 나는 방금 전에 애들 지워버리고 싶어. 그러면 erase previous를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원래 최초에 카피하기 전에 이 원본 있잖아요. 원본 플러스 방금 두 개 잡혔던 거. 이게 다시 잡혀요. 왜냐면은 이걸 방금 전에 move 명령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한 번 더 두 개를 포함해서 형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방금 전 객체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요. 자, 제가 잠깐 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쓰게 될 앱로드를 가져올게요. 그래서 제가 레이어 몇 가지 좀 생성을 했고 이렇게 사각형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뭐 여기다가 치수선을 우리가 이렇게 넣었어요. 치수선도 이렇게 넣고 뭐 이렇게 넣어서 이제 거래처하고 협의가 끝났어요. 네, 여기다가 또 원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거는 또 5번 레이어로 뭐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 명령어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레이어도 배울 건데 제가 이제 치수선 레이어는 한쪽 레이어에 정리를 하면 이렇게 치수선 레이어를 꺼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레이어를 통해서 BO 명령을 통해서 BO 명령어를 통해서 요거에 선들을 딸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무브로 살짝 옆으로 이동했거든요. 겹쳐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방금 전에 만든 레이어를 이렇게 추출을 해낼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잡을 거예요. 무브로 가져갈 거고요. 지금 무브로 오브젝트를 형성을 해놨어요. 다시 모든 레이어를 킬 거고요. 무브를 다시 누른 다음에 패스트 오브젝트 아까 전에 잡았던 애들을 잡고 그러고 나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각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도각이 있어요. 정확하게 저는 요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레이어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제 막 이렇게 잡으면은 치수선들이 많으면 이거 못 잡거든요, 거의.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2번 레이어로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카피
자, 카피. 요거를 잡고 나서 오브젝트 형성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가고 모든 레이어를 킨 다음에 카피. 아까 레이어를 잡은 다음에 도각을 또 잡고 오브젝트를 형성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작업을 할 때 여기가 원본이고 여기가 사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원을 하나 지워버렸어. 그때는 요걸 잡아서 카피로 원점에서 대상물의 원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이거 좀 이따 작업하고 난 이거에 대해서 뭐 작업을 예를 들어서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뭐 작업을 하고 뭐 캐드나 뭐 어떤 과정에 있어서 요거에 뭐 스트레치를 좀 넣었어요. 뭐 3mm 여기가 나나미가 났대. 작업해서 이제 볼을 넣어야지. 그때는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요거 카피 잡으시고 카피 아까의 거에다가 원 잡으시고 도각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 위치가 이 위치로 갈 때 요 길이가 이쪽 길이 이게 전부 다 일치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도각이 또 중요하거든요. 지금 도각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 도면의 기준이 되는 요 바깥에 테두리 요거 하나를 처음에 잡으시고 요런 식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나 나중에 하다가 이제 치수선 한번 가져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러면 다시 이제 치수선 레이어를 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시 카피 떠서요. 카피 여기서 여기로 갖다 대보고 이 치수가 맞나? 난 오케이 해. 그러면 다시 요거 잡아서 지워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갑자기 막 신의 기술을 쓰니까 이상하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쓰실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게 오브젝트와 오브젝트의 형성이에요. 그래서 사각형이건 뭐건 이렇게 여러 개 그리세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카피 뜨고 하시는데 떴잖아요. 근데 제가 원본을 잡는 거 한 번씩 연습을 해보세요. 다시 move 패스트 방금 전에 원본이었잖아요. 지금 4본으로 객체 형성되는 말고 원본은 다시 패스트로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실 수 있어야 되고 다시 move 패스트를 잡고 여기다가 객체를 하나 두 개 정도 더 포함을 해서 오브젝트 형성을 하고 다시 나가서 이번에는 move 패스트로 잡아서 방금 전에 잡았던 거 여기 1 플러스 1 얘네 두 개가 더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오브젝트 그룹들이.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옮기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다가 또 객체를 추가를 해서 오브젝트 형성을 해보시고 move 패스트를 잡아서 이렇게 올려 이동도 해보시고 방금 전에 했던 애들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방금 전에 move였잖아요. 이번엔 copy 명령어로 방금 전에 오브젝트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옆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 이거 하려다가 다른 거 먼저 있네요. 오브젝트의 동사 형식. 그래서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first 오브젝트로 오브젝트나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이런 명령어들은요.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명령어 코맨드 플러스 뭐 코맨드 다음에 아무튼 뭐 중간에 뭐가 올 수도 있고 first 오브젝트가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브젝트나 나 절도 다시 못 가네. 캐드 걸로 합시다. 코맨드 플러스 오브젝트 뭐 중간에 뭐 치수가 올 수도 있고 뭐가 올 수도 있어요. 뭐가 하고 나서 아무튼 first 오브젝트나 츠가 오고 뭐 세컨드 오브젝트나 뭐가 또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구조에서 first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동사 형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피 같은 명령어를 하는데 아까 전에도 이렇게 사각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걸 맞춰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카피라는 코맨드 명령어를 하고 first 오브젝트를 누르고 형성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먼저 잡고 카피 명령을 매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베이스 포인트를 잡아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얘가 이 앞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고. muve도 똑같아요. 요걸 잡고 나서 move를 치시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앞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무브하고 객체를 잡고 나서 무브라는 코맨드를 딱 매기자마자 나오는 게 뒤에 원래 와야 되는 베이스 포인트와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아니면은 이제 그 베이스 포인트와 디렉션하고 치수를 주면 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명령어예요. 자, 이레이즈도 똑같아요. 이레이즈는 원래 어떻게 했어요? 이레이즈라는 명령어 치고 오브젝트나 오브젝트를 형성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껐어요. 근데 이번에는 객체를 잡고 나서 이레이즈 하면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잡고 나서 엔터를 치는 역할 있잖아요. 자, 오브젝트 요 위에 오브젝트가 아닌 오브젝트 명령어는 이게 안 먹어요. 어떤 게 있을까? 라인. 요걸 잡고 나서 오프셋 명령어를 내게 보세요. 그러면 뭐 치수가 100이에요. 먹네. 오브젝트 명령에도 먹습니다. 자, 다시 오프셋 100. 그리고 오프셋 100. 요거 잡아서 first object에서 디렉션을 이렇게 주던 명령어였죠. 근데 요거를 명령어를 요걸 잡고 오프셋을 누르면은 치수를 누르고 나서 방향을 줘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필렛은 먹나 볼까요? 필렛은 요걸 잡고 나서 필렛을 누르면은 다시 first object를 누르라고 빠져나가 버려요. 트림 해볼게요. 트림은 요거를 잡고 트림을 누르는 순간 select object to trim 해서 자를 걸 누르라고 넘어가죠. 오브젝트는 제가 보니까 오브젝트 명령어가 들어가는 거는 이게 반반이네요. 반반 프라이드. 오늘 치킨 먹어야겠다. 반반이고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명령어에는 다 먹어요. 거기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이어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복잡한 리스프, 지금 제가 쓰는 리스프들을 공유를 하면서 조금 더 캐드에 있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스트레치 연습하셔야 되고요. 오브젝트 형성하는 거 하시고, 캐드 명령어에서 원래는 오브젝트가 뒤에 있었잖아요. 코맨드 다음에. 근데 이게 앞으로 올 수 있는 명령어들, 여태까지 연습했던 코맨드 명령어들 있잖아요. 거기에 한 번씩 다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오늘도 고생하시고 다음에는 더 빡신 수업으로 다가오겠습니다.